안녕하세요. 파이가이드 곰텔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 명의 팀일까요? 그리고 파이코인을 만든 니콜러스와 혹시 연결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게 파이코인 백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럼 파이코인 백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코인 어플에서 제일 위에 왼쪽 삼선을 누르시고 밑에 가시면 백서라고 있습니다. 백서를 눌러 보겠습니다. 백서는 파이코인을 만들면서 앞으로 로드맵이나 이런 거 앞으로 장래의 정책을 발표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백서에 파이코인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백서는 최초에 2019년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12월에 또 백서가 한 번 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서를 가지고 또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들도 계시지만 백서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제가 또 처음에 파이코인을 접했을 때 백서를 읽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내용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백서의 내용 중에 파이오니어들이 한번 이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에는 기본 머리말에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됨에 따라 암호화폐는 화폐의 진화에서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파이는 일반인을 위한 최초의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 암호화폐 도입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 비트코인이 만들어져서 이제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 시기입니다. 당사의 사명, 일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당사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합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2009년 익명의 프로그래머, 갈로 열고 혹은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처음 백서에 이렇게 그룹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를 달아놨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출시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 화폐 자유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제3자나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 없이 안전하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스티브와 신디 같은 사람들이 기관 수수료, 여기서 스티브와 신디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철수와 영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명 스티브와 신디 같은 사람들이 기관 수수료, 방해, 그리고 침입을 거치지 않고도 서로 직접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진정으로 경계 없는 화폐였으며 새로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연결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획기적인 발전은 기록이 커뮤니티에 의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통해 항상 진실된 거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꾼이 허위 거래를 기록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거래의 금융 보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중앙화된 중재자를 없앨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세히 나옵니다. 분산 원장의 이점이라든지 뭐 복잡한 이런 상세한 것들이 나오는데 분명 파이코인 백서인데
이상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나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권력과 돈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1세대 암호화폐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였습니다.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거래 검증과 첫 블록 채굴에 참여했을 때 개인용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만 하면 누구나 50 비트코인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파이는 이만큼 나오지 않죠. 초창기에는 파이도 이만큼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져서 영리한 채굴자들은 채굴에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채굴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특수 칩을 개발하고 이 칩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대한 서버팜을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비트코인 골드러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거대 채굴 기업들의 등장으로 일반인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컴퓨팅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환경 문제에 기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채굴의 용이성과 그에 따른 비트코인 채굴 농장의 등장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생산력과 부의 대규모 중앙 집중화를 빠르게 초래했습니다.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현재 전체 비트코인의 87%는 구성원의 1%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코인 중 상당수는 초기에는 사실상 무료로 채굴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비트코인 최대 채굴 기업 중 하나인 비트메인은 수십억 달러의 매출과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제가 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 파이코인에 대한 백서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권력 집중화는 일반인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직접 채굴하세요. 전용 하드웨어 관심 있으면 뭐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연결만 하면 됩니다. 단 세계 대규모 서버팜과 경쟁을 하게 되므로 이제 에너지는 많이 소모하고 이제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고, 두 번째, 채굴이 힘들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 시점에 2019년도에 코인당 1비트코인에 3,500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48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한 30배 이상 올랐죠. 1억 6천 넘어갔으니까. 참고로 비트코인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달아놨죠. 이때 이거를 좀 관심 깊게 봤다면, 비트코인을 좀 구매했다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집중화를 이 문제점으로 삼으면서 거기에서 보시면 해결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해결책. 해결책에는 파이 모바일에서 채굴을 활성화해라. 파이코어 팀은 이러한 주요 도입 장벽을 파악한 후 일반인이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중앙 집중화라든지 뭐 전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뭐 전송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책으로 파이코인을 만들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만든 팀이 파이코인을 만들었을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거죠. 위에도 언급했듯이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팀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었죠. 자, 그래서 코어 팀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파이코인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산 거래 기록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이 공개 기록의 업데이트가 사기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기록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이미 검증되었지만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파일을 위해 저희는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고 이상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채굴을 지원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추가적인 설계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비트코인에 대해서 파이코인 백서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 파이코인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발표하는 게, 순간 저는 다시 옛날에 읽었고 다시 백서를 보면서 이게 비트코인 백서인가 파이코인 백서인가 헷갈릴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예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비트코인의 개발자가 팀일 수도 있다라고 표기를 하면서 해결책으로 파이코인을 내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한계가 높은 전기 소모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렇게 또 분석을 했고요. 굳이 백서에 사토시가 팀일 수 있다라고 표기를 왜 했을까? 파이코인 개발팀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이은, 아니 훨씬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최초의 디지털 커런시다. 최초의 디지털 화폐라는 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래소에 5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 파이랑 우리 채굴을 해서 파이 메인넷에 있는 파이 지갑으로 받은 그 파이랑은 이중으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될 것이며, 거래소의 파일을 보고 이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굴하고 지갑에 가지고 있는 이 파이는 반드시 디지털 화폐로 될 것이며, 그 가격 또한 엄청난 높은 금액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젠가 그 시기가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모든 채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9월 30일 날 파이 도메인 마감이 있고 10월 15일 날 해커톤 대회가 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좋은 소식이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폐를 채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모두들 활짝 웃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